여기 우리 아빠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는 누가 여기 계세요? 1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연인을 내쫓았던 한 병원 이사장. 그런데 어느 날 납골당에서 만난 10살 소녀가 죽은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는데,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오늘 사연은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우뚝선 한빛의료재단은 1970년대에 세워져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은 명문 병원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넓은 정원, 그리고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이곳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재벌 의료재단이었어요. 새벽 5시 한상규 이사장은 어김없이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바하의 선율이 이른 새벽 공기를 가르며 웅장한 병원 건물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손에 든 고급 도자기 찻잔에 담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상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 전경과 함께 자신이 일궈낸 의료 제국을 내려다보는 시간이었어요. 78배 상규에게 이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새벽, 오직 자신만의 시간이었거든요. 차가 식기 전에 마시는 그 첫 모금에는 묘한 의미가 있었어요. 마치 하루의 무게를 견딜 힘을 얻는 것처럼 그 온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면서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빛의료재단 본관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까지 닿는 대형 유리창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곳 현관에는 며느리 서지연의 명패가 금색 글씨로 새겨져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법무실장 서지연. 45의 지연은 10년 전 상규의 아들 한도윤과 결혼한 후 도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남아병원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유능한 변호사였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재단의 법무를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상규는 직원들과 환자들 앞에서 항상 엄격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 거대한 의료재단을 일궈온 그의 위엄은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죠. 맞춤형 정장을 입고 복도를 걸을 때면 간호사들은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의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공손하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상규의 한마디 한마디는 병원 전체는 물론 지역 의료계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무게가 있었어요. 한빛의료재단은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자 의료재단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상규 가문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이 상규를 찾아와 인사를 올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공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상규의 마음속에는 늘 아픈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도윤이 간호조무사 윤소연과 사랑에 빠졌을 때의 일이었어요. 소연은 가난한 시골 출신의 23 처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서 한빛치료재단에 취직한 평범한 처녀였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였고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만 상규의 눈에는 그저 집안의 체면과 격을 떨어뜨리는 걸림돌로만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애를 데려오면 너도 우리 집안도 망한다. 상규가 도윤에게 했던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아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규는 단호했어요. 한빛의료재단의 후계자가 될 아들이 그런 신분의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연을 병원에서 내보냈고 도윤에게는 문벌과 학벌이 뛰어난 지연과의 결혼을 강요했어요. 사랑 없이 조건에 맞춰 성사시킨 결혼이었죠. 지연은 서울의 명문가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외모도 뛰어났고 교양도 풍부했어요. 상규가 보기에는 한빛의료재단의 며느리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어요. 효심이 깊었던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소연과 헤어지고 지연과의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결혼한 지 겨우 3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깊은 밤 응급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상규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한빛의료재단 중환자실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이 총동원되어 치료했지만 도윤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도윤의 손을 잡고 있던 상규는 뒤늦은 후회에 몸부림쳤어요. 아버지, 소연이가 보고 싶어요. 도윤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소연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상규는 그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도윤의 손을 꼭 잡고만 있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자신이 내쫓았던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윤이 세상을 떠난 후 상규는 상심에 빠진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내가 원한다면 친정으로 돌아가도 된다. 우리 집안에서 너를 붙잡지는 않겠다. 너는 아직 젊은데 도윤이도 없이 이 집에 혼자 살기엔 힘들지 않겠니? 하지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저는 이 집 며느리로 살겠습니다. 도윤 오빠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 제가 도윤 오빠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렇게 민재가 태어났습니다. 상규는 손자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도윤의 얼굴을 닮았다고 생각되는 민재를 보며 죽은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민재는 총명했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났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영재 소리를 들었고 상규는 이 아이가 훗날 한빛치료재단을 이어받을 유일한 후계자라고 생각하며 각별히 돌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재는 10살이 되었고 상규는 78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 옥상에서 차를 마시며 상규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문득 소연이 생각이 났었죠. 도윤이 죽는 순간 애타게 불렀던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규는 간호부장 최정임으로부터 소연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사장님, 예전에 우리 병원에서 일했던 윤소연 씨 기억하시죠? 시장에서 우연히 봤는데 어린 딸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최정임의 말을 들은 상규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연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도윤과 결혼을 반대하고 헤어지지 않자 소연을 병원에서 내쫓고 병원 이사장의 권위로 다른 병원에도 취직할 수 없게 만들었던 상규였습니다. 그날 밤 상규는 도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너무 잘못했구나. 소연이를 그렇게 내쫓아서. 사진 속 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상규에게는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소연을 찾아가서 사과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현충일 전날 상규는 도윤이 잠들어 있는 분당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납골당 주차장에 고급 세단을 세우고 걸어가는 상규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손에는
도윤이 좋아했던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입구를 지나 익숙한 길을 따라 걸어가던 상규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앞에서 누군가가 도윤의 납골함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업복을 입은 중년 여인이 9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와 함께 서 있었어요. 소녀는 납골함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율이 상규의 귀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노래는 도윤이 어릴 때부터 늘 흥얼거리던 멜로디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매와 인매가 도윤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상규는 숨을 죽이고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소녀가 웃을 때 왼쪽 볼에 패이는 작은 보조개는 도윤과 그대로였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상규는 조심스럽게 작업복 입은 여인과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꼬마야, 누구 보러 왔니? 이름이 뭐야? 윤하은이요. 여기 우리 아빠 보러 왔어요. 하은이란 아이는 분명 도윤의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규는 떨리는 시선을 돌려 아이 옆에 있는 중년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아이가 혹시 이곳에 자주 오나요? 상규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여인은 고개를 들어 상규를 바라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납골당에서 청소 일을 하는 박미영이라고 해요. 박미영은 상규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은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매일 이곳에 와요. 혼자 오기엔 너무 어려서 제가 챙겨주고 있어요. 상규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왜 이 어린아이가 매일 납골당에 오는 걸까요? 아, 가족은 아니시고 아이가 어린데 보호자는 없나요? 상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미영은 하은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하은이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요. 그래서 하은이는 혼자 아빠 보고 갑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해야 해서 방과 후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네요.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해돼요. 씩씩하고 참 밝은 아이죠? 상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박미영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청소 일도 하시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참 고생이 많으세요. 하은이도 어린 나이에 엄마 걱정을 많이 해요. 하은이 상규를 올려다보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역시 도윤을 빼닮았어요. 할아버지, 여기 누가 계세요? 하은의 맑은 목소리에 상규는 목이 메었어요. 응, 할아버지의 소중한 사람이 여기 계신단다. 박미영이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가야지.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그들이 돌아서려 할 때 상규가 급히 말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혹시 하은이 엄마 성함이 윤소연 씨인가요? 박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상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상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소연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소연 씨를 알던 사람입니다. 하은이 엄마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전통시장에 있는 할머니 국밥집이에요. 거기서 청소랑 설거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왜 찾으시는 거예요? 상규는 복잡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신세를 진 적이 있어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상규는 전통시장에 있는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한빛의료재단과는 대조적으로 낡고 허름한 시장 골목이었어요. 할머니 국밥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 아래로 들어가니
소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상규는 한눈에 소연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전보다 야위었고 손도 거칠어졌지만 그 눈망울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상규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쳤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작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소연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규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소연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식당 사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지만 둘 다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소연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상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규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 골목의 작은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상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후회와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내쫓고 도윤이의 마음까지 무시했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지 떨리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정말 예쁘게 컸네요. 상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하은이를 어떻게 아세요? 소연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소연은 행여나 하은이를 뺏길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납골당에서 봤는데 도윤이를 많이 닮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소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상규는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하은이가 도윤이의 딸인가요? 소연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몸을 떨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규는 소연을 진정시키며 얘기했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하은이를 어떻게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만 도윤이랑 너무 닮아서 도윤이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가요? 침묵하던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미 도윤 씨는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서도 하은이를 잘 키우고 있어요. 아버님한테 도움받을 생각 없어요. 소연의 말에는 자존심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규는 소연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소연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은이를 제가 도와주게 해주세요. 상규의 간청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와 왜 이러세요? 지금 저 동정하시는 거예요? 소연이 날카롭게 상규를 쳐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상규에게 받았던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요. 도윤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나니 그때가 후회스럽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봐요. 난 소연 씨와 하은이를 돕고 싶어요. 상규는 소연과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경계와 원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상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상규는 다시 소연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전통시장 국밥집에서 퇴근하는 소연을 기다리고 있던 상규를 본 소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또 오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요. 제가 이렇게 산다고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소연 씨,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상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지만 상규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은이와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소연의 말에도 불구하고 상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하은이만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과외나 학원비라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하은이만 조금 도와주시는 걸로.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상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하은이부터 시작합시다. 좋은 학원에 보내드리고 필요한 것들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상규의 제안에 소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은이에게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세요. 아이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엄마 친구 할아버지라고 하겠어요. 상규는 아쉬웠지만 소연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하은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날부터 상규는 하은이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은이는 총명했고 학습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선생님들도 하은이의 재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상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과 하은이가 살고 있는 낡은 반지하 방을 보고는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결국 상규는 병원 근처의 작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를 구해서 소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소연 씨, 이 집에서 하은이와 함께 사세요. 지하방은 아이 몸 상해요. 상규가 아파트 열쇠를 내밀자 소연은 크게 놀랐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소연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상규의 간청에 소연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것도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작은 보상일 뿐이에요. 상규의 말에 소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소연과 하은이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도윤의 행적을 비서를 통해 늘 보고받는 며느리 지연이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연은 크게 동요했어요. 며느리 지연에게는 소연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거든요. 만약 소연의 딸이 정말 도윤의 친자라면 민재의 상속 지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급히 소연이 이사간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윤소연 씨죠?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세련된 여성을 보고 당황했어요. 지연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연의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지연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서지연이에요. 한상규 이사장의 며느리이자 도윤의 아내였던 사람이죠. 소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의 아내.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냉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아니, 다 아실 텐데 뭘 물어요? 똑똑하실 테니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당신이 불편해요. 아버님이 당신과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게 말이에요. 지연의 말에 소연은 화가 났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요? 그럼 이 집도 거절하셨어야죠. 아이에 대한 지원도 집도 다 받아놓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아파트 안을 둘러보며 빈정거렸어요. 당신 딸이 정말 도윤의 아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이만하면 둘이 사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시겠네요. 딱 이 집까지만이에요. 지연의 멈출 줄 모르는 무례함에 소연은 분노했습니다. 피해요? 저희가 언제 피해를 드렸나요?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10년 전에 이미 포기했어요. 도윤 씨도 이 집안도 모든 걸 포기했다고요. 소연의 격한 반응에 지연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님을 이용해서 뭐 팔자 좀 고쳐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모독적인 말에 소연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두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은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와 낯선 여자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본 하은은 무서워서 문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가 누구예요? 하은의 작은 목소리에 두 여자 모두 멈췄어요. 지연은 하은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이가 정말 도윤과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왼쪽 보조개까지 똑같았어요. 지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도윤의 친자라면 민재의 미래가 위험할지도 모르니까요. 아니, 이미 지연은 하은을 본 순간 도윤의 딸임을 명확히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되겠네요. 당장 현금 5억 드리죠. 이 예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아니면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지연의 협박에 소연은 분노했지만 하은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다고 하며 지연을 내쫓았지만 지연은 천천히 생각해보라 하지만 시간은 많이 못 준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하은을 재우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상규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지연의 말처럼 하은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날써 있는 지연의 모습을 보니 더욱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상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 저희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어요. 상규는 갑작스러운 소연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지만 소연은 자세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상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지연이 소연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상규는 급히 지연을 찾아가 물어봤어요. 지연아, 혹시 소연이라고 아니? 지연은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게 누군데요? 하지만 상규는 지연의 거짓말을 눈치챘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라. 소연 씨에게 뭐라고 했니? 상규의 추궁에 지연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만났어요. 아버님.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아버님한테는 민재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도윤 오빠 딸이라고 해도 이미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상규는 지연의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어요. 지연아,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상규는 더 이상 지연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소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상규는 급히 소연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소연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상규는 문 앞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소연을 발견했어요. 소연은 박스에 물건들을 넣으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왜 이러고 계세요? 상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소연은 상규를 보자 잠시 손을 멈췄지만 곧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연이가 뭐라고 했나요? 상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런 도움이 부담스러워요. 애초에 받는 게 아니었는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상규는 소연의 거짓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 씨,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연이가 협박이라도 했나요? 상규의 간절한 물음에 소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며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사라져달라고. 죄송하지만 아버님도 이제 그만 저희에게 관심을 끊어주세요. 모두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규는 분노했습니다. 지연이 그렇게까지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소연 씨, 지연이 무슨 말을 했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상규는 소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런 도움이 싫어요. 하은이와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고요. 제발 저희 가족 좀 내버려 두세요. 소연이 고집을 부리자 상규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소연 씨, 가만히 진정하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하은이만이라도 여기서 계속 생활하게 해주세요. 학교도 옮겼는데 그때 낮잠을 자던 하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또 이사 가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 하은의 말에 소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정말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상규도 하은의 말을 듣고 더욱 간절해졌어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니? 엄마랑 이야기가 남아서 하은이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줄래? 상규가 하은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상규는 소연과 단둘이 남게 되자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연 씨, 제가 지연을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상규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결국 저희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연의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연 씨, 하은이는 내 아들 도윤이의 딸이잖아요. 내 손녀잖아요. 우리가 왜 가족이 아니에요? 상규의 진심 어린 눈빛에 소연도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하은이는 답해주세요. 제발. 상규의 간청에 소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하은이는 도윤 씨의 딸이에요. 아버님도 이미 다 짐작하셨겠지만요. 소연의 고백에 상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연 씨,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요? 좀 더 일찍 찾아와도 됐을 텐데. 상규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말해봤자 믿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거절하셨던 건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세요.
상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상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연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해서 소연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은이를 제 손녀로 인정하고 싶어요. 상규의 말에 소연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규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하은이는 제 혈육이에요. 도윤이의 딸이라면 당연히 우리 가족이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어요. 지연은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민재는 아버지 상규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곧 낯선 여자인 소연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 아줌마는 누구예요? 민재의 질문에 상규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하은이 방에서 나와서 민재를 보았어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본 하은은 반가워했습니다. 안녕, 나는 윤하은이야. 너는? 하은의 인사에 민재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한민재야. 지연은 하은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도윤과 닮아 있어서 불안했거든요. 아버님,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지연이 상규에게 말했습니다. 상규도 지연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재야, 하은이랑 잠깐 놀고 있어라. 상규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어색해하면서도 함께 하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상규와 지연 그리고 소연은 거실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소연 씨에게 왜 그런 말을 했니? 상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상규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아버님의 가족이에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 저 너무 서운해요. 뭐가 걱정이었니? 상규의 질문에 지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도윤 오빠의 친자라면 민재의 상속권이 어떻게 될까 봐서요. 지연의 고백에 상규는 실망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만 생각했던 거니? 상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은 지연의 말을 듣고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상속권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아버님 병원에도 관심 없고요. 그냥 우리 하은이 상처 안 받고 밝게 예쁘게 잘 키우면 돼요. 소연의 말을 들은 지연이 화가 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소연 씨, 아버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착한 척하면서 다 빼먹은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 병원에 관심 없다 말만 하지 말고 그만 솔직해지는 게 어때요? 가만히 모른 척 보고 있자니 속이 거북하네. 뭐라고요? 그때 아이들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만해.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새 어른은 급히 방으로 달려갔어요. 민재가 하은을 보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게 하지 마. 너 때문에 할아버지 운다고. 하은은 민재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할아버지를 힘들게 한 적 없어.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친구인데 나는 친구 아프게 하지 않았어. 하은의 울음소리에 소연이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민재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그만해요. 할아버지 힘들게 하지 말아요. 나 다 알고 있어요. 민재의 말에 지연은 당황했어요. 민재야, 무슨 소리니?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우리 할아버지 손자가 아닌걸요.
민재의 충격적인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상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무슨 소리니?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전화로 누구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요. 나는 할아버지 진짜 손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 아이가 오면 안 된다고. 민재의 고백에 지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상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니?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민재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민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상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민재야, 무슨 소리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지연이 다급하게 민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 진짜 손자가 아니라고. 내 아빠는 도윤 아빠가 아니라고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민재야, 내가 잘못 들었어.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지연은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이 아이가 오면 우리가 쫓겨난다 했잖아요. 할아버지, 저 진짜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내 자리를 다 뺏는 거예요? 민재의 말에 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아이가 자신의 전화 내용을 들었던 것입니다. 상규는 지연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니? 민재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민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민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니? 상규의 추궁에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민재를 거짓말쟁이로 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무언가 오해를 했나 봐요. 이쯤하면 됐어요. 이제 가요. 아버님, 나중에 또 와서 천천히. 지연이 황급히 상황을 정리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지연 씨, 정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소연의 질문에 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당연히 없죠. 민재는 분명히 도윤 오빠의 아들이에요. 소연 씨가 뭘 안다고 지금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상규는 지연의 과격한 반응을 보며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엄마가 자신의 말을 부인하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 안 해요. 민재의 절규에 지연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를 달래야 하는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상규가 민재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한테 정확히 말해줄 수 있니? 엄마가 누구와 전화했는데? 상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재는 조금 진정했어요. 이모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손녀라서 전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요. 내쫓긴다고요.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재의 말에 지연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아버님, 얘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만 가시자니까요.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재는 할아버지 진짜 손자가 아니라서 진짜 손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민재의 고백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받았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믿으세요? 아이가 뭔가 잘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민재는 분명히 도윤 오빠의 아들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짜증이 묻어나왔어요. 상규는 지연의 반응을 보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지연아, 그럼 증명해봐. 민재가 정말 도윤이의 아들이라는 걸 말이야. 상규의 도전에 지연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상규의 제안에 지연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아버님,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민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버님, 정말 실망이에요. 민재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연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지연 씨, 만약 정말로 민재가 도윤 씨 아들이라면 검사받는 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소연의 말에 지연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그런 검사 같은 건 싫어요. 민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지연이 감정적으로 반발했어요. 하지만 상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연아, 내일 당장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 그래야 민재도 할아버지도 마음이 편해질 거야. 지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모든 게 들통날 게 뻔했거든요. 아버님, 정말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지연의 마지막 호소에 상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 이제 더 이상 의심하며 살 수는 없어. 상규의 말에 지연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야, 왜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한테 왜 이래? 민재는 엄마의 부인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정말 그런 말 안 했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은 이 모든 상황이 무서워서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었어요. 엄마, 얼른 다른 사람은 이제 가라고 해요. 무서워요. 하은의 말에 소연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무거운 상황이었거든요. 상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소연 씨, 하은아 너무 미안하구나. 오늘은 그만 갈게. 하은아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가. 상규는 하은의 눈을 맞추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곤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하며 지연에게 얘기했습니다. 지연아,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와라. 민재와 함께. 상규의 명령에 지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소연 씨, 하은이도 함께 검사받게 해주세요. 정확한 걸 알아야 하니까요. 상규의 요청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소연도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지연은 민재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 손자 맞죠? 상규는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민재야, 내일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상규의 애매한 대답에 민재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민재의 고백에 상규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어서 미안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상규의 말에 민재는 조금 안심한 듯 했어요. 지연과 민재가 떠난 후 상규와 소연, 하은만 남게 되었어요. 상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재가 도윤의 아들이 아니라면 지난 10년간 자신은 완전히 속은 것이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상규의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상규는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빛의료재단 유전자 검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상규는 일찍부터 병원에 나와 검사 준비를 마쳤어요. 간호부장 최정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 상규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어요. 지난밤 한잠도 못 잔 것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지연이 민재의 손을 잡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밤새 어떻게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는 상규를 보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상규는 민재를 안으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검사 받는 거 무섭지 않니? 상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무서워요. 저는 할아버지 똥강아지니까요. 민재의 순수한 말에 상규는 가슴이 아팠어요. 잠시 후 소연과 하은도 도착했습니다. 하은은 병원의 크고 화려한 모습에 놀라며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 병원이에요? 하은의 천진한 질문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아, 오늘 작은 검사만 받으면 돼. 전혀 아프지 않아. 상규가 하은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은은 할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하자고 하시면 뭐든지 할래요. 검사실로 향하는 길에서 지연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아버님, 정말 이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민재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지연의 마지막 만류에 상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라. 민재는 도윤 오빠 아들이에요, 아버님. 지연은 굽히지 않고 상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연은 속으로 제발 멈춰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태도에 민재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한 말이 진실이길 나도 바라마. 유전자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것뿐이었어요. 민재와 하은 모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어요. 정확한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검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주일 후에 저는 정말 할아버지 손자라는 게 나와요? 민재의 질문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상규는 민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상규의 말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지연은 그런 상규를 보며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규는 하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은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함께 식사도 하며 진짜 할아버지처럼 돌봤습니다. 하은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할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아빠 같기도 하고. 어느 날 하은이 상규에게 물었습니다.
상규는 하은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 맞지? 상규의 확신에 찬 대답에 하은은 행복해했습니다. 반면 민재는 점점 불안해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질투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저보다 하은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재의 말에 지연도 마음이 아팠어요. 민재야, 그럴 리 없어. 할아버지는 너를 가장 사랑하셔. 지연이 민재를 달랬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 커져갔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규는 혼자 결과를 먼저 확인했어요.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보는 순간 상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어요. 한도윤과 한민재, 친자관계 확률 0.01% 친자관계 불성립. 그리고 그 밑에 한도윤과 윤하은, 친자관계 확률 99.99% 마이너스 친자관계 성립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규는 한참 동안 결과지를 바라봤어요. 상규는 지연과 민재, 소연과 하은을 모두 불렀습니다. 이사장실에 모인 네 사람 앞에 상규는 결과지를 놓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규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결과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엄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너져 내렸어요.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지연의 고백에 민재는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요? 민재의 질문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너의 아빠는 도윤 아빠가 아니야. 미안해. 지연의 고백에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럼 저는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재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할아버지 손자야. 그건 걱정하지 마. 그렇죠, 아버님. 상규는 지연의 고백을 들으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연아, 10년 동안 나를 완전히 속였구나. 결국 이렇게 다 밝혀질걸. 끝까지 너는 모두를 속였어. 상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도윤이도 나도 민재도 모두 속인 거야.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상규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10년이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데. 민재의 순수한 말에 상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상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지만 지연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복잡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필요해.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연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민재는 아무 잘못 없는 아이였거든요. 이사장님, 민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소연의 말에 상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하은은 자신이 정말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것이 확인되어 기뻤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할아버지 손녀였어요. 하은의 순수한 기쁨이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었습니다. 상규는 하은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너는 할아버지의 진짜 손녀야. 그 순간 상규는 뒤늦게나마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에 대한 복잡한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상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연과 민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소연과 하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말이에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아무런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상규는 지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사장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상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지켜온 거짓말이 무너진 지금, 지연은 완전히 무력해 보였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10년이 해결되니? 상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심지어 민재까지 속였잖아.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잠깐만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민재도 너무 행복해했고 아버님도 민재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평생 속일 생각이었니? 상규의 추궁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님, 저는 도윤 오빠 없이도 아버님과 이 재단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제가 기여한 게 있으니 제 몫을 챙기는 건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실 순 없으셨어요? 상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큰 비밀을 안고 어떻게 나와 살 수가 있었니? 너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넌 내게 실망을 주었어. 지연은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오만하게 군 지연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민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재만은 아버님 손자로 인정해 주실 수 없나요? 지연의 가장 큰 걱정은 민재였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재는 상규도 민재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었지만 지연과 연결되어 있는 한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일단 너희는 이 집을 나가야 해.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절망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민재만이라도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어디든 갈게요. 태어나서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 살아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민재 걱정 안 되세요, 아버님? 지연의 간청에 상규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민재가 여기 있으면 너와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거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 상규의 냉정한 말에 지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 소연은 지연과 상규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민재는 잘못이 없잖아요. 상규는 소연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소연 씨,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도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족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과거에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아버님. 소연의 말에 상규는 잠시 멈췄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민재를 저희가 받아들일게요. 하은이와 함께요. 소연의 제안에 지연과 상규 모두 놀랐습니다. 소연 씨, 무슨 말씀이세요? 상규가 물었어요. 소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도 어린아이예요. 어른들 잘못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면서 하은이와 함께 지내면 돼요. 지연은 소연의 말에 벌떡 일어나 말을 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이 집도 아버님도 내 아들도 내 자리도 전부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상규는 지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재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 너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무엇이든 이 집에 두지 않을 생각이야. 상규의 단호하고 냉정한 말에 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던 지연은 이내 결심한 듯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재 잘 키워줄 수 있어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소연이 민재를 받아주겠다고 하다니 의심스러웠거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과거의 나처럼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소연의 따뜻한 마음에 상규도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관용을 보이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소연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재와는 가끔 만나시고요. 이사장님도 민재를 계속 볼 수 있고 저희도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민재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상규는 민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너를 버리는 건 아니야. 상규의 말에 민재는 조금 안심한 듯 했어요. 그럼 저는 계속 할아버지 손자예요? 응. 할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손자야. 상규의 말에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민재의 순수한 고백에 상규도 눈물이 났습니다. 소연이 민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민재야, 우리 집에서 하은이 동생으로 살래? 엄마처럼 돌봐줄게. 민재와 하은이의 나이는 같았지만 하은이의 생일이 한 달 정도 빨랐어요. 소연의 따뜻한 제안에 민재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족이 되는 거야. 소연의 말에 민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하은도 방에 들어와서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우리 정말 가족 되는 거야? 민재와 하은이 손을 잡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은 소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 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나도 엄마잖아요. 소연의 관대함에 지연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저는 이 병원에서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게요. 민재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상규는 지연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어요. 지연아, 민재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상규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재와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조금 멀리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 민재는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민재의 순수한 위로에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재, 정말 착하구나. 엄마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게.
지연의 약속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지연은 새로운 곳으로 떠났고 민재는 소연과 하은 그리고 상규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상규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몇 달이 지난 가을, 한빛치료재단 앞마당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상규는 예전처럼 새벽 5시에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재와 하은이 할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여기 와서 살게 된 지 벌써 석 달이에요. 민재가 따뜻한 차 잔을 들고 말했어요. 상규는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민재는 여기 사는 게 어떠니? 좋아요. 하은이 누나랑 소연 이모랑 함께 살아서 정말 좋아요. 민재의 밝은 대답에 하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두 아이의 천진한 모습을 보며 상규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민재는 상규를 여전히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소연을 이모라고 불렀어요. 민재는 하은을 누나라고 부르며 따랐고 하은은 그런 민재를 동생처럼 챙겼습니다. 혈연 관계는 복잡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빛의료재단의 간호부로 정식 입사했어요. 1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당당하게 실력으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경력 단절로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한 덕에 간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소연 씨,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되셨네요.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며 소연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이제 정말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서 기뻐요. 소연이 상규에게 말했을 때 상규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연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상규의 감사 인사에 소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젠 소연이라 편하게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민재와 하은은 같은 학교로 전학을 와서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던 두 아이도 이제는 정말 남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하은아, 오늘 수학 숙제 어려웠지? 오빠가 도와줄게. 하은이 민재를 챙기는 모습은 진짜 누나 같았습니다. 누나 고마워. 누나가 있어서 학교가 너무 재밌어졌어. 민재의 말에 하은은 뿌듯해했어요. 두 아이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습니다. 상규는 자신의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어요. 하은과 민재를 모두 동등하게 상속자로 명시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두 아이 모두 제 손자, 손녀예요. 상규의 말에 변호사도 감동받았어요. 이사장님,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되셨네요. 변호사의 말에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한편 지연은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큰 법무법인 대신 작은 시민법률상감소에서 일하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지연이 집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오늘 지연은 민재를 만나러 왔어요. 지방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지연의 소식을 듣고 상규가 배려해 만들고 있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재야, 엄마 보고 싶었어. 지연이 민재를 안으며 말했을 때 민재도 기뻐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재의 질문에 지연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느 날 민재와 하은이 함께 등교하는 길에서 지연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지연은 민재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소연을 보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먼저 다가와서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지연 씨,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긴장하며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식은 들었어요. 잘 지내세요? 지연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에요. 우리 민재, 정말 잘 부탁해요. 소연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소연 씨가 해주고 계시네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민재는 제 자식처럼 잘 키울게요. 소연의 약속에 지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우리 민재 앞에, 소연 씨 앞에 상처를 주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민재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민재 또 만나러 올게. 그때까지 소연 이모 말씀 잘 들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사랑해요. 지연은 뒷걸음치며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소연의 관용과 민재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거든요. 잘 가세요. 소연이 작게 인사하자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갈 길을 갔어요. 그날 저녁 네 식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소연이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앞에 두고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음식도 참 잘하는구나. 상규의 칭찬에 소연은 부끄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민재도 있고. 하은의 순수한 기쁨에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소연 이모, 하은이 모두 있어서 정말 좋아요. 민재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상규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상규의 말에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날 밤 상규는 도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도윤아, 이제야 내가 원하던 대로 됐구나. 하은이도 찾았고 민재도 우리 가족이 되었어. 진즉에 너의 마음을 받아줬다면 어땠을까? 내가 못된 마음을 품어서 널 그렇게 일찍 보낸 것 같구나. 도윤아 보고 싶구나. 상규는 후회와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사진 속 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과 민재는 창가에서 눈을 바라보며 신나했어요. 와, 눈이다. 내일 눈사람 만들자.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재랑 하은이 모두 내 자식처럼 잘 키울게. 절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할게. 소연의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한빛치료재단에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 진정한 가족. 상규와 소연, 민재와 하은. 이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밤, 네 사람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진짜 가족이 된 이들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